용기가 같이 이렇게 행동하겠었으면 우리 더 기쁜 거 있네. 나 혼자만 며칠 살아서 내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네, 일제시대를 겪었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제 정말 기쁜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려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깼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은숙 변호사,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광복 73년 만이고 징용된 지 77년 만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역사적인 판결이 아닌가 싶은데, 자, 과거 일본에서 같은 소송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네, 사실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식민지배는 합법이니까 그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어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예.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 식민지배에 대해서 합법이라는 전제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에 그렇죠. 대해서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내린 판결의 효력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효력 없다라고 부분이 가장 크게 본 부분이어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이제 일본 기업에서 이 신일 철주금이죠. 거기서 항변하기를 전에 일본제철이라는 회사를 우리 회사가 승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피고를 잘못 선택했다. 다른 회사다. 예, 다른 회사고 우리 승계한 것이 아니니까 현재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 너희 회사가 종전 회사의 그 업무적 모든 그 행위를 승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금의 회사가 승계한다. 그러니까 예. 배상 판결 내릴 수 있다라는 점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일본 기업에서 항변한 것은 예. 강제징용을 그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원고들이 그때 강제징용을 당해서 불법 노동을 했던 그 시기가 1941년에서 43년도였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60년도 넘은 시기에 2005년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재판할 수 있고 판결 내릴 수 있다라고 본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난 2012년에는 뭐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적도 있나요? 일단 신일철 죽음의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 예. 그리고 일본 대법원의 판결과 반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관련 내용을 일단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에 같이 입각을 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대응 조치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예. 근데 2012년 6월 26일 날 이제 이 신일철 죽음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예. 그 당시 주주총회에 나왔던 이 신일철 죽음의 임원이 어떤 경우든 법원의 판결을 지키겠다.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제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 2012년 5월 24일에 우리 대법원이 1, 2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다시 이제 뒤집고 고법에 이 사건을 내려보낸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신일철 죽음의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이제 정당성을 계속해서 법원에서 주장을 해 보겠지만 만약에 어떤 경우든 판결이 내려지면 그 법률 자체는 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판결이 만약에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더라도 예. 지키겠다, 곧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신일철 죽음이 그때 당시 얘기했던 그 임원의 얘기와 똑같은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아니면 예. 다른 입장을 보일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판결하고 사실 배상을 받는 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판결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배상해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일본 기업이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겠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니까 그 판결문에 기초해서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일본 법원에서 사실 강제 집행이란 판결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일본이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신일철주금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포스코 주식 지분 3.32%를 갖고 뭐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액수겠네요. 이제 현재 시가로 봤을 때 7,500억 정도가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일철주금이 미국에 낀 미국 주식 예탁 증권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예. 사실 미국 정부의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만큼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강제 집행에 진행을 좀 해서 실제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법원 미국입니다. 미국의 네, 법원입니까? 미국 법정의 승인이 법정에서?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게 ADR 형태로 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 좀 전에 답해주신 것처럼 소멸시효도 예전부터 문제가 계속 많았는데 이번에 그 일본 쪽에서 소멸시효 얘기를 다시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1940년대 일이다 보니까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 현재 때문에. 예. 소멸시효라는 부분을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없고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이제 소멸시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위자료 청구권인데 이거에 대한 시효가 아무리 길어도 10년이거든요. 예. 그럼 1941년도에서 43년도까지 강제징용을 당했다라고 하면 사실 10년이 완성되는 게 50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1965년도에 있었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 이거에 대한 문서가 2005년도에 공개가 돼서 2005년도부터 시효를 적용하겠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문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미국 법정 승인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코스코 주식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액수로 따졌을 때는 주식 가치는 몇 천억이고 배상받아야 하는 액수는 지금 현재로선 1억 4억이, 타인이니까 4억이죠. 4억인데 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기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상속인들이. 1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일에 대해서 4억은 확정된 예, 상태입니다. 7천억이 넘는 돈 가운데 뭐 액수로만 따졌을 땐 미미한 액수인데 일본 기업도 그렇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에 상당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고노 외무상이 주일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앉아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 뭐 일본 외무성이 이제 한국 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사까지 초치해서 항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고요. 예. 또 초치형에서 항의를 할 때 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앉으라고 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굉장히 일본 정부의 불편한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이 고노다로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그리고 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이 한일 우호 관계의 근본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정부가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는 열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효과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외무성 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대책실까지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굉장히 그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북핵 국면에서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또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보여왔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판결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지 맞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부는 지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거다 이런 걸 또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제소를
못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던 이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를 입었던 개인이 그렇네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적인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배상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고 또 하나 그러면은 한일 그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조약이고 이 해석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 적용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강제징용을 받은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를 두신 그 자손들 입장에서도 정말 반길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대법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서 많은 피해자들의 이 한을 좀 풀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